국쌤, 네, 개인정보 관련해서 컨설팅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기업이나 공공기관들 동의서 작성 잘 되어 있던가요? 제가 다년간 공공기관 또 기업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보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동의서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좀 많은 곳에서 이 동의서 작성에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서 근데 개인정보에 있어서는 되게 기본적인 거기도 하고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그렇게 이제 잘못 작성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 동의서 작성 안내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의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이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동의서 안내서를 읽어도 거기에서 있는 예시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본인 회사에 맞게끔 수정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제 가이드나 안내서들이 이해하기도 조금 많이 어렵고 접근성도 많이 떨어져서 그런 측면도 좀 있겠네요. 막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약간 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에 대한 좀 응용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동의서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서 작성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동의서 작성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전 준비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의서 작성 단계, 마지막으로는 동의서 작성을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작성된 동의서가 잘 작성이 되었는지 이제 검토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 단계는 이제 동의서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동의서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내가 왜 이 정보들을 어떤 목적에 따라서 수집하는가에 대한 것이 먼저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처리 방법, 처리 주체에 따라서 이제 처리 근거를 확인하시고 내가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떤 항목들을 이제 처리할 것인지 이제 확인하는 단계가 사전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서 작성 단계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이제 동의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챙겨보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리 목적이 잘 작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처리 항목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유 기관들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 만약에 14세 미만자한테 이제 동의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법에는 중요 내용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 내용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중요 내용에 대한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동의 방식에 있어서 각각 동의, 별도 동의, 선택 동의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잘 구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의를 거부하셨을 때에 이제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잘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의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들어가기에 앞서서 동의서 작성 관련한 이제 주요 조항들을 개괄적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리 근거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따져보셔야 될 게 이제 처리 주체에 관한 사항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될 조항들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인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지를 먼저 이제 검토하시는 게 가장 먼저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기반으로 수집하는 내용들과 비동의 기반으로 수집하는 내용들이 조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처리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동의 기반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비동의 기반으로 쓰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해당 처리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제 동의서 작성에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처리 항목에 관한 건데요.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이용도 있고 제공도 있고 목적의 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용 제공, 목적의 이용 제공에 따라서 법적으로 동의받아야 될 사항들이 각각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 같은 경우에는 15조, 제공 같은 경우에는 17조, 목적의 이용 같은 경우에는 18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집하는 항목에 마케팅 관련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동의 사항을 구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동의와 관련한 시행령 17조 3항을 좀 보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필수동의 사항과 다르게 선택동의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화나 서비스 제공 거부는 불가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처리 제한 정보에 관한 겁니다. 이제 처리 제한 정보는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의 23조, 24조, 그리고 24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고, 각각 이제 민감정보, 고유 식별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이제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번호에 관해서는 사실, 다른 이용 항목들과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23조의 1의 1항 1호 그리고 24조의 1항 1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동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처리하는 정보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요 내용의 표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 법에는 중요 내용이라고 해서 다른 내용들과 달리 이제 두드러지게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22조 2항 그리고 17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 17조 2항은 시행령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중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중요 내용을 어떻게 표시하라까지 사실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관한 고시에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한눈으로 이제 내가 동의서 작성하려면 어떤 법 조항을 봐야 되겠다 좀 눈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렇게 삭제줄을 쳐놨네요. 네.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현행 조문들을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며칠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곧 머지않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부분이 삭제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통합해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삭제해서 표시해 두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단계들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처리 근거부터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처리 근거를 확인하시려면 처리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처리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처리 방법이 뭔지를 세 가지를 확정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 이제 처리 근거가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제가 보시기 쉽게 관련한 처리 근거들은 좀 정리해서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하시면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 항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리 항목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항목들을 다 수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항목들은 내가 설정한 처리 목적에 맞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필수 동의 항목들과 별개로 그 외에 동의 항목들을 동의 받으실 경우에는 이제 선택 동의 사항으로 구분하셔야 되고, 그 정보 주체가 선택 동의 사항의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서 서비스를 거부하셔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이제 조항들은 아래 좀 설치를 해 두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처리 제한 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처리 제한 정보는
이제 저희가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번호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어느 호에 근거해서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제 처리 근거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번호를 수집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별도 동의 사항을 챙겨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 식별 번호와 민감 정보와는 좀 다르게 주민등록번호는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두 가지의 정보와는 다르게 정보 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수집할 수는 없다. 이 부분도 좀 챙겨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주민등록번호 관련해서 아까 법정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법에 구현이 되어 있어야 내가 그거를 근거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에서 의문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소득세법 145조를 보면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기타 소득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얼핏 보면 주민등록 처리 근거가 없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근거로 한 이제 하위 법들을 따라가 보면 이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이제 별지 서식에 대해, 그러니까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한 서식들을 나열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별지를 따라가게 되면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징수 의무자 부분에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소득세법 제145조 제2항에 읽어보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 별도 주민등록번호는 그 관련된 시행규칙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별지 서식을 보니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이런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2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거다라고 인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시네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실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내용은 별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제 법에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시행규칙에 왜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따라가 보면 결국 그 근거는 소득세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결국엔 법에 근거한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의서 작성하실 때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이제 법에 근거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실 때 지금 저희가 이제 설명해 드렸던 이런 사례들도 같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네. 보통 제가 컨설팅 해보면은 이게 주민번호가 수집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는 곳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 가서 제가 계좌 발급 받을 때 다 주민번호 동의하라고 이렇게 체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사실 주민등록번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정보랑 고유식별번호랑은 다르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동의 관련한 체크박스가 있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이제 동의를 기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로 이제 신용정보보호법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때 동의를 받는 규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들이 아니면 그런 부분은 이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정보법에 기반해서 특별법 우선 법칙에 따라서 주민등록번, 거기는 아마 개인 식별정보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동의를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24조 1을 보면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 네. 특별법 우선 법칙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동의를 받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동의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 강의 다음에 옥쌤이 더 네. 실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적으로 개괄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옥쌤께 부탁드리도록 네.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챙겨 보셔야 될 거는 처리 목적에 대한 부분은 먼저 이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동의 항목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이냐 제공이냐 목적의 이용이냐에 따라서 법정 동의 항목들이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용 방법에 따라서 법정 동의 항목을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처리 제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케팅 관련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 기간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그러면은 나는 탈회 시 그리고 삭제 시까지 보유해도 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유 기간 역시 사실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제 보유 기간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에 보유 기간을 정하고 있는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개별법을 먼저 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 60조에 보시면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제 보유 기간을 설정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14세 미만자에 대한 동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14세 미만자에 대해서 직접 받을 수 있는 동의 항목이 있고,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살펴보셔야 되고, 이제 중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 중요 내용을 표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 동의, 별도 동의, 선택 동의가 잘 구현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결국엔 처리 항목에 있어서 법정 동의 사항들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아래 기술 이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좀 보셔서 각 이용 방법에 따라서 내가 이제 잘 동의서에 그 내용들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 보면은 앞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곧 뭐 이제 개정이 일단은 거의 된 거죠. 그죠.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남은 단계는 국무회의 네. 하나만 남아 있어서 곧 이제 개정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개정된 그 사항을 좀 살펴봤더니 39조의 3부터 39조의 6은 삭제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법이 개정이 안 됐지만 개정이 된다면 동의서를 작성할 때 다 15조를 참고해서 이제 작성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이용에 따른 거는 이제 15조를 보셔야 되고, 15조, 17조, 18조에 네. 이제 제공, 목적의 이용 부분도 이제 네. 추가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일단은 강의를 들으실 때 저희가 현 강의하는 시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준으로 규례를 만들었는데요. 아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2023년 아마 하반기쯤 되겠죠. 시행이 되려면. 그렇겠죠. 네, 6개월 정도 주니까요. 네. 그럼 보통 이제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이제 39조의 3, 1항은 이제 삭제가 될 것 같고, 15조 제2항을 참고하셔서 동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바람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중요 내용 표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은 대표님 되게 유명한 대형 쇼핑몰 사건 대형마트 사건이죠? 네네네. 네, 알고 이게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법에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네. 많지 않은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동의를 받는데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중요 내용을 표시할 때 글자 크기 9포인트 이상, 다른 내용보다 20% 크게, 그것도 이제 색깔, 굵기, 밑줄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라. 이런 것들이 고시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의서를 보실 때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 처리해야 되는지는 이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 정보, 고유시설 번호, 그리고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이 에 대해서는 중요 표시 방법에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이제 옥쌤이 보여주실 거죠. 네. 제가 그냥 보니까 여기 교재 보시면 1번 부분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될 때 중요 내용으로 이제 그 목적 자체를 좀 강조 표시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걸 많이 간과하고 여기 보시면 2번, 3번, 4번은 많이 이제 고려해 주시는데 1번은 많이 고려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동의서 작성하실 때 꼭 참고하시고, 재화나 서비스 홍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이 부분도 중요 내용 표시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각각 동의와 별도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각 동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말고 이제 이용 제공, 민감 정보 처리, 고유 식별 번호 처리, 마케팅 목적 수집 등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으로 분리해서 이제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고요. 네. 이제 별도 동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리 제한 정보 중에 이제 민감 정보, 고유식별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항목들과 별도로 이제 나누어서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각각 동의 사항이 지금의 법에는 그러면 뭐를 나누어서 각각 동의를 받으라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NA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시면 이제 그러면 뭘 구분해서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나중에 네.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동의서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마련한 이유는 이제 다 동의서를 작성을 하시고 사항이 누락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보시고 나면 이제 누락되거나 내가 잘못 작성한 것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오, 변호사님 직접 만드신 거네요? 네,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그래서 이제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본 동의서 작성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먼저 이제 작성을 해놓고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구나를 보고 들어가시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위한 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리 목적이 뭐고 처리 주체가 누구에 해당하고 내가 수집 이용으로 하는지 아니면 제공으로 하는지 목적에 이용을 하는지 체크를 하시는 부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처리 항목에 있어서도 이제 법정 동의 항목이 다르고 선택 수집 항목이 다르고 이제 처리 제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내가 어디에 맞춰서 처리해야 될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단계별로 이제 사전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좀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동의서 작성한 이제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8단계 정도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리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리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처리 항목에 있어서도 법정 동의 항목을 내가 앞서 이제 사전 체크리스트에 내가 그렇죠. 어느 이용 방법인지를 체크해 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맞춘 법정 동의 항목이 누락되진 않았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선택 동의 항목을 해놨으면 선택 동의 항목들은 이제 필수 동의와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해서 그리고 선택이란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잘 구분되어 있고 표시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선택 동의 항목은 필수 동의 항목과 다르게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를 거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누락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구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처리 항목에 있어서 처리 목적과 맞추어서 내가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냥 내 목적에 맞게 아무렇게나 이제 보유 기간을 설정을 한 게 아니라 뭐 개별법에 근거했다거나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처리 방침에 따라서 만약에 보유기간을 설정을 했다면 그 설정 근거를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두었고, 그리고 이제 14세 미만자에 대한 동의도 직접 동의 항목이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두었고, 중요 내용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중요 내용 표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표시도 적절히 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각각 동의, 별도 동의에 대한 부분도 구현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의시 동의를 거부할 때 이제 불이익에 관한 사항이 작성돼 있고, 이도 이제 좀 포괄적으로 작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까지 이제 살펴보시면서 이제 요 부분을 다 살펴보시면 동의서가 누락되지 않고 이제 법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잘 작성되었구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변호사님께서 이제 작성하신 것처럼 적어도 동의서 양식서를 작성할 때는 사전 준비 단계부터 이 체크리스트별로 하나는 이제 크로스 체크하면서 내 양식서에 폼이 잘못됐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네. 여기까지고요. 제 강의 이후에는 이제 상세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제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강의가 딱딱하고 지루해 보일 수 있어도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면 더 몰입감 있게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옥생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제 변호사님 강의 통해서 적어도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법 몇 조, 그 다음에 뭐 항목에 따라서 몇 조 각각의 살펴봐야 될 법 조항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동의서 작성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